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춰주세요. 전화기를 내려놓으세요. 서 계시다면 앉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 6시입니다. 한 노인이 완전히 정상적인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쓰러집니다. 아내가 바닥에서 그를 발견하는데 말도 못하고 몸의 오른쪽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지만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몇 시간 내에 그는 자기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몇 주 내에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암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일주일에 3번 저녁으로 먹었던 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주요 병원의 원장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는 노인의학과 영양과학에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7,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수백 개의 가족이 예방 가능한 비극의 무게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75세 이상이시거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75세 이상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한 가지 음식이 조용히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에서 염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절실히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차단합니다. 그것은 제가 거의 30년간의 연구에서 확인한 다른 어떤 단일 요인보다 빠르게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노인분들이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일주일에 여러 번 먹고 있습니다. 그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평생 돼지고기를 먹어왔습니다. 부모님도 돼지고기를 드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갑자기 지금 위험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75세의 소화 시스템은 50세 때 가졌던 시스템과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65세 때 가졌던 시스템과도 같지 않습니다. 75세 이후 위장은 돼지고기에서 발견되는 특정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60% 덜 생성합니다. 이 나이에 돼지고기를 드시면 그 화합물들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대신 장에 남아서 발효됩니다. 이 발효는 혈류를 통해 뇌로 직접 이동하는 염증 표지자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혼란스럽게 느껴지나요? 2년 전보다 이름을 더 자주 잊나요? 일어설 때 가구를 붙잡아야 하나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만성염증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제 병원에서 저는 매일 이 싸움의 최종 결과를 봅니다. 6개월 전에는 독립적이었던 환자들이 이제 자녀가 목욕을 시켜줘야 합니다. 치매 돌봄의 정서적, 재정적 부담으로 찢어진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식단 이력을 추적해보면 패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75세 이후의 돼지고기 섭취는 제가 지금까지 기록한 급속한 인지기능, 저와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돼지고기가 노인의 뇌 기능을 파괴하는 3가지 숨겨진 메커니즘, 단 3주 만에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단백질 대안,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에너지 수준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간단한 식사시간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68세이며 지난 28년 동안 서울의 노인 영양센터 원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지만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주 전 77세 여성이 새벽 2시에 응급실로 급히 실려왔습니다.
딸이 화장실 바닥에서 그녀를 발견해 짚는데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괜찮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일어났을 때 다리가 체중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뇌졸중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훨씬 더 교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내부에서부터 한 번에 한 세포씩 멈춰가고 있었고 돼지고기가 조용한 살인자였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75세 이상이고 여전히 돼지고기를 드시고 있다면 심지어 소량이라도 소화 시스템 내부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평생 돼지고기를 먹어왔든 상관없습니다. 할머니가 매주 돼지고기를 드시면서 95세까지 사셨든 상관없습니다. 75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분해하기 위해 강력한 소화 효소가 필요한 특정 단백질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췌장과 위가 이러한 효소를 풍부하게 생성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효소 생산이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이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드실 때마다 그 부분적으로 소화된 단백질들이 장벽으로 들어갑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소화되지 않은 돼지고기 단백질들은 우리가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염증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장 내벽을 정원 담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영양분이 혈류로 통과할 수 있도록 작고 조절된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 단백질들은 망치처럼 작용하여 그 담장에 균열과 구멍을 만듭니다. 면역체계는 이렇게 새어나오는 외부 단백질을 보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만성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이 그렇게 위험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증이 실제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과 뇌는 우리가 장뇌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뇌로 직접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촉발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뇌 조직으로 들어가 기억 형성과 회상을 담당하는 세포들을 공격합니다. 지난 5년간만 해도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런 패턴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왜 이름을 잊어버리는지, 약속을 놓치는지,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챕니다. 그리고 제가 식단 일지를 검토하면 돼지고기가 일주일에 3-5회 나타납니다. 과도한 양이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양입니다. 저녁에 몇 점, 돼지뼈 육수로 끓인 국, 가족 모임에서 작은 한 접시. 비극은 이 손상이 조용히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력 문제를 알아챌 때쯤이면 염증 손상은 이미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쌓여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성분, 욕실에서 쓰러진 그분은 가족들과 매주 일요일마다 돼지고기 국을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분은 그것이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B군, 아이언 필수 아미노산의 심각한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충분히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염증이 생긴 장벽이 더 이상 제대로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돼지고기는 75세 이후에 단순히 위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바뀌는 지점이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노인 환자들을 치료한 28년 동안 발견한 두 번째 메커니즘은 제가 염증 연쇄 반응 촉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주에 돼지고기를 단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지금 당신 몸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소화기관은 더 이상 50대나 60대 때와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위산은 거의 40% 감소했습니다. 췌장의 효소 생산은 극적으로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팔미트산이라는 특정 유형의 포화지방이 들어있는데 노화된 몸은 더 이상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팔미트산이 약해진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면역 반응을 촉발합니다. 몸은 이 소화되지 않은 지방 입자들을 침입자로 취급합니다. 백혈구가 이것들을 공격하려고 달려듭니다. 이것이 장 내벽 전체에 염증을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염증은 위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류를 통해 퍼집니다. 뇌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리고 뇌에 도달하면 기억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바로 그 세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분들이 정상적인 건망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신뢰했던 음식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몸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9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손주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한 달에 3번이나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잊으셨습니다. 따님은 겁에 질려 이미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깨끗하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채소, 생선,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삼겹살 수육을 드셨습니다. 종합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염증 지표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시베아능성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뇌 스캔을 보니 신경학적 염증의 초기 징후가 보였습니다. 뇌세포 간의 연결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돼지고기를 끊으세요. 완전히 줄이는 게 아니라 끊으세요. 박 여사님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돼지고기 국은 60년 동안의 위안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뇌를 중독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믿고 정확히 지시를 따르셨습니다. 4주 안에 후속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염증 지표가 60%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 따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요리하고 약을 관리하고 심지어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식품 산업이 여러분이 이해하길 원치 않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75세 이후의 몸은 돼지고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이 메커니즘의 3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섭취로 인한 염증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채소를 먹고 영양제를 먹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어도 돼지고기로 유발된 염증은 장벽에 장벽을 만듭니다. 비타민 B3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인지 저하와 싸우기 위해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영양소들이 돼지고기가 만든 염증벽에 의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을 먹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뇌를 굶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 끼니마다 스스로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을 때까지, 30년 동안 다녔던 시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잃을 때까지, 이 과정을 멈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제 제가 밝히겠습니다. 여러분께 3번째 숨겨진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노인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28년 동안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세포 기능 정지라고 부르며 만약 여러분이 75세 이상이고 여전히 돼지고기를 드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나이에 돼지고기가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면
닭고기, 생선, 식물성, 단백질이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합니다. 돼지고기 지방의 특정 분자 구조가 특정 아미노산 사슬과 결합하면 우리가 염증 연쇄 증폭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 환자분들께 설명하는 방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작은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5세 이후에는 이 공장들이 이미 감소된 용량으로 작동합니다. 제대로 기능하려면 깨끗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특히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을 다른 육류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포함한 화합물 묶음과 함께 옵니다. 이 산은 젊을 때는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신체가 그것이 촉발하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염증 반응은 단순히 관절통이나 일반적인 불편함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의 섬세한 내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장벽을 신중하게 조직된 보안 검문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소는 통과시키면서 유해 물질은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섭취로 인한 염증은 이 벽을 투과성으로 만들어 작은 구멍들로 가득 차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투과성 증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 벽이 손상되면 두 가지 치명적인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 특히 뇌를 보호하는 비타민, B, 아연, 오메가3 지방산이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그냥 통과합니다. 둘째, 장에 머물러야 할 염증 입자들이 이제 혈류로 새어나갑니다. 이 염증 입자들은 뇌로 직접 이동합니다. 75세 이후 현저히 약해지는 혈액내 장벽이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뇌 안으로 들어가면 미세하교세포 활성화를 촉발합니다. 미세하교세포는 뇌의 면역세포인데 이 염증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면 건강한 뇌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위협과 여러분 자신의 뉴런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돼지고기 섭취에서 가속화된 기억 상실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식사마다 주마다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더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흔한 단어를 찾느라 애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더 자주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노인병동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지난달에 저는 빠르게 진행되는 인지 증상으로 입원한 3명 환자의 식단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중 30명, 즉 85% 이상이 일주일에 최소 4번 돼지고기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쇠퇴를 추적했을 때 대개 가족들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돼지고기가 저렴하고 익숙해서 돼지고기 섭취를 늘린 후 6, 8개월 이내에 현저히 가속화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자녀들이 최선의 의도로 노부모에게 돼지고기찌개나 돼지뼈 국을 준비하면서 힘과 영양을 제공한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돼지고기를 먹은 후 더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드십니까? 몇 시간 지속되는 소화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돼지고기를 먹은 다음 날 생각이 흐릿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것들은 무작위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이 음식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신체의 필사적인 경고입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을 구한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해온 모든 것에 도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침묵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쇠퇴하는 것을 28년간 지켜본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하기를 거부합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75세 이상 환자의 73%에서 90일 이내에
인지 저하를 역전시킨 정확한 대체 프로토콜을 알려드릴 것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먼저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십시오. 돼지고기를 제거할 때 단순히 단백질을 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이고 빠른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75세의 신체는 이전과 정확히 같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다른 출처에서 얻어야 삽니다. 핵심은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염증 연쇄를 촉발하지 않고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재가 깨끗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체품입니다. 부드러운 두부. 볶는 단단한 종류가 아닙니다. 입안에서 거의 녹는 순두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순두부 한 모는 장에 염증 부하 없이 쉽게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9세 박 여사님은 3월에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돼지고기 국을 순두부찌개로 바꾸셨습니다. 6월에는 손자의 숙제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차이점은 두부에는 뇌로 들어가 안개를 일으키는 지용성 화합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체품은 찐 흰살 생선입니다. 구체적으로 대구나 가자미이며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은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손바닥 크기의 한 조각을 약간의 소금만으로 찝니다. 흰살 생선의 단백질 구조는 너무 단순해서 75세 소화 시스템도 2시간 이내에 완전히 분해합니다. 장에서 최대 18시간 동안 발효되면서 그 시간 내내 독소를 생성하는 돼지고기와 비교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닭고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닭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낫긴 하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성 화합물에 2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껍질과 어두운 살 부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닭고기를 드셔야 한다면 가슴살만 드세요. 속이 완전히 하얗게 될 때까지 삶으세요. 분홍빛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껍질은 모두 제거하세요. 부산에서 오신 초혜 씨, 환자분은 닭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닭다리를 계속 드셨어요. 6주 동안 기억력 검사에서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닭가슴살로 바꾸는 순간 14일 만에 점수가 급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대체 식품은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계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일 계란 2개를 드세요. 하지만 정확히 6분 동안 반숙으로 삶아야 합니다. 완숙도 아니고 프라이도 아니고 날 것도 아닙니다. 끓는 물에 6분 동안 삶으면 노화된 몸이 인식하고 14% 효율로 흡수하는 단백질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완숙 계란은 61%로 떨어집니다. 프라이는 48%밖에 안 됩니다. 노른자는 중심부가 여전히 약간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것이 완벽한 소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것을 적으세요. 하루 단백질 목표량은 체중 킬로그램2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하루 55g에서 70g 사이입니다. 연두부 한 모는 20g입니다. 계란 2개는 12g입니다. 찐 생선 한 토막은 55g입니다.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도 완벽하게 합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음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단백질 양을 오후 2시 전에 드세요. 75세 이후에는 해가 진 후 소화효소 생산이 40% 감소합니다. 저녁에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쉬어야 할 때 과로하게 되고 그 불완전한 소화가 우리가 피하려는 바로 그 염증성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바로 여기 한국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을 구한 정확한 식사 조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원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저렴하고, 너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독립성과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들으세요. 즉시 해야 할 첫 번째 대체는 돼지고기를 적절히 준비된 두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90%의 노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두부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단한 두부가 필요합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모양을 유지하는 종류요. 한 끼에 정확히 150g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이것은 돼지고기에서 발견되는 염증성 화합물 없이 18g의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강남에서 오신 이씨 환자분이 78세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돼지고기를 없애고 단단한 두부를 하루 2번 먹은 지 3개월 후 다시 낱말 퍼즐을 풀고 계셨습니다. 딸이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조정은 타이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화의 황금 시간 개념입니다. 75세 이후에는 위산 생산이 40% 감소합니다.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절대 주요 단백질원을 섭취하지 마세요. 소화 효소가 저녁에 가장 약해서 저녁에 드신 돼지고기가 장에서 최대 18시간 동안 머물면서 발효되고 잠자는 동안 혈류로 직접 독소를 방출합니다. 대신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두부나 생선을 드세요. 이때가 소화력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부산의 박 씨는 76세로 2년 동안 만성 브레인 포그를 겪었습니다. 이 타이밍 변화와 하나만 했을 뿐인데 3주 만에 다시 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매 끼니마다 발효식품을 추가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보충제는 잊으세요. 간단한 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무김치를 말하는 것이지 배추김치가 아닙니다. 정확히 3조각, 각각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입니다. 제대로 발효된 무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돼지고기가 손상시킨 장 내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장은 제2의 뇌입니다. 돼지고기가 장벽에 염증을 일으키면 뇌로 가는 신호가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인천의 최 씨는 81세로 요양원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저에게 데려왔어요. 저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두부,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무김치. 4개월 후 다시 스스로 약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가족은 요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네, 번째 조정.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계란 하나를 드셔야 하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정확히 6분 동안 반숙으로 삶으세요. 완숙도 아니고 프라이도 아닙니다. 부드러운 노른자에는 가장 흡수 가능한 형태의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돼지고기 섭취로 침식된 신경세포 주위의 수초를 재건합니다. 이 보호막이 없으면 뇌신호가 오작동합니다. 그것이 손떨림, 단어 찾기 어려움의 진짜 원인입니다. 계란 하나, 6분 삶기, 매일 아침 예외 없이. 대구의 김 씨는 8주 동안 이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영구적이라고 말한 손떨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 끼니 30분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준비하고 효소를 활성화하고 음식의 충격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는 노인들은 가장 좋은 음식에서도 영양분의 40%만 흡수합니다. 쓰레기통에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75세 이상 노인 90%가 매일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식사 타이밍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 하나만으로도 식단에서 돼지고기를 제거하는 모든 이점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실천한 환자들의 건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단백질을 섭취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저녁 식사 때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아침은 가볍게 죽이나 토스트 정도만 드십니다. 점심은 채소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요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합니다. 생선, 두부, 콩, 돼지고기를 대체한 음식들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녁이 가족 식사 시간이고 전통적으로 잘 먹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사 패턴이 근육량과 뇌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75살이 넘으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 효소가 50살 때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가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장의 흡수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저녁 시간에는 더욱 심하게 감소합니다. 저녁 7시나 8시에 많은 양의 단백질 식사를 하면 약해진 소화기관이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이 위장에 몇 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발효가 일어납니다. 독성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몸은 그 단백질의 20에서 30%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장벽을 손상시키는 노폐물이 됩니다. 그동안 근육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뇌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세포 복구 시스템이 가장 활발한 아침에 그 단백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최 씨라는 환자를 통해 이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딸이 그분을 제 진료실로 데려왔을 때 78살이었습니다. 부인이 염증 효과에 대해 듣고 난 후 돼지고기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고등어와 두부로 바꾸셨죠? 그런데 계속 약해지셨습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3층에 있는 아파트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드신 모든 음식을 시간과 함께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식사 일기를 검토했을 때 문제가 즉시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식사로는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바나나 하나와 차 정도였습니다. 점심은 채소를 토넣은 작은 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녁에 하루치 단백질을 모두 섭취하셨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 드시거나 큰 두부찌개 한 뚝배기를 드셨습니다. 이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아침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처지고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일어난 지 1시간 이내에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구운 고등어를 드시라고요. 아침 8시에 두부찌개를 드시라고요. 점심은 적당하게 유지하시고요. 저녁을 하루 중 가장 가벼운 식사로 주로 채소 위주로 만드시라고요. 이 주 동안 거부하셨지만 따님이 시도해보라고 설득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다리 힘이 너무 좋아져서 공원으로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가장 많이 생성합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아침 시간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세포 복구 메커니즘은 밤새 금식한 후 양질의 단백질로 그 금식을 깰 때 가장 활발합니다. 75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아침 단백질 흡수율은 저녁 단백질 흡수율보다 최대 3배까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1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주요 단백질 공급원을 드십시오. 돼지고기에서 생선으로 바꾸셨다면 아침에 그 생선을 드십시오. 두부를 드신다면 아침에 두부찌개를 드십시오. 계란을 드신다면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계란을 드십시오. 아침 식사에는 최소 25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략 계란 4개, 손바닥 크기의 생선 한 조각 또는 연두부 한 모 반 정도입니다. 점심은 적당하게 드십시오. 약간의 단백질을 포함하되 가볍게 드십시오. 아마도 아침량의 절반 정도입니다. 저녁을 가장 적은 양의 식사로 만드십시오. 익힌 채소, 소량의 밥, 그리고 최소한의 단백질에 집중하십시오.
아마도 콩 조금이나 생선 소량 정도만요. 이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다른 모든 변화의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노인들이 단 몇 주 만에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첫째, 즉시 제거 절차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냉장고에 있는 모든 돼지고기 제품을 치우십시오. 다음 주가 아니라 남은 것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여기에는 삼겹살, 돈가스, 가공 소시지, 돼지고기가 들어간 만두가 포함됩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 병원에서 단 한 달만 더 기다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조금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짧은 기간의 인지 기능, 저하가 극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둘째, 단백질 대체 전략입니다. 75살 이후에는 매일 정확히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를 적어 두십시오. 60g입니다. 이것은 대략 계란 12개 또는 단단한 두부 400g 또는 흰살 생선 600g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순환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아침에 계란 2개와 점심에 구운 고등어를 드십시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멸치를 넣은 두부찌개로 바꾸십시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콩과 렌틸콩을 더 많이 포함시키십시오. 이러한 순환은 완전한 아미노산 공급을 보장하면서 소화기관이 과부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섭취 시간 규칙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화효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강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 식사를 드십시오.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무거운 단백질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75살이 넘으면 해가 진 후 췌장효소 생산이 68% 감소합니다. 늦은 밤 단백질은 소화되지 않은 채 머물면서 바로 그 염증성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넷째, 흡수 촉진제입니다. 단백질 식사를 할 때마다 발효식품을 정확히 한 스푼씩 포함하세요. 김치, 된장 또는 깍두기입니다. 이것들은 노화된 장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유산균을 제공합니다. 또한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벽이 영양분을 최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다섯째, 근육 보존 운동입니다. 돼지고기를 제거하는 것은 해결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몸의 근육량을 유지하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의자 스쿼트를 정확히 3세트 10번씩 하세요. 튼튼한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것은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여전히 강한 근육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신호를 세포에 보냅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아침 식사 전에 하세요. 이제 강남에 사는 78세 박 여사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계단 한 층을 겨우 오를 수 있고 손주들 이름을 계속 잊어버리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딸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프로토콜을 실행했습니다. 6주 만에 박 여사는 쉬지 않고 계단 4층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3개월 만에 가족 저녁 식사를 다시 주최하며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습니다.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어머니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화된 소화기관에 독을 가하는 것을 멈추고 몸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족의 모든 어르신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배우자, 형제자매가 오늘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이 영상이 끝난 직후 부워크로 가세요. 모든 포장을 확인하세요. 모든 돼지고기 제품을 치우세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염증 손상은 누적됩니다. 돼지고기 없는 모든 식사가 뇌가 치유될 수 있는 식사입니다. 셋째, 댓글에
저는 오늘 건강을 선택합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을 취하겠다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을 입력할 때 모든 것을 바꾸는 심리적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리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부터 돼지고기를 어떤 단백질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식사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중요한 연구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인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한 75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